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에서 부원장 맡고 있는 김혜정 교수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 들어오신 신입생 여러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제가 연구실을 배경으로 여러분들에게 짧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이 이후에는 여러분들에게 그 학교 생활에 대한 안내를 하는 영상이 같이 이제 보여질 예정입니다. 음, 그 영상은 저희가 지난 학기 학교 생활 안내를 위해서 제가 찍었던 그런 영상이고요. 그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선 그 영상을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영상만 사용하면 또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찍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고 그러고 바로 이어서 학교 생활 안내에 대한 그런 비디오를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생활 2022학년도 지금 1학기인데요. 여러분들 이 지금 나올 영상 잘 보시고 학교 생활을 하는데 정말 꼭 필요한 정보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정보들 놓치지 말고 이제 가져가시고 그리고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행정실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3월에 시작하면 학교에서 또 수업에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먼저 너무 환영하고 또 저희 공공대학원에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그 커리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계획들에 정말 도움이 되는 2년 반의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만나서 너무 반갑고 그리고 실제로 대면으로 보면 더 반가울 텐데 여러 가지 상황상 이렇게 비디오로 또 만나게 돼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직접 만나는 것보다 더 많이 더 반갑게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 첫째 주에 정정할 수 있으니까 이거 보시고 수강 신청 정정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학사 운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공공대학원 오셔서 몇 학점을 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으실 텐데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의 졸업 학점은 32학점입니다. 네, 32학점. 그 32학점에 여러분들 이제 좀 기억하셔야 될 부분들은 논문 대체나 그리고 논문 지도, 논문 연구 1, 2 이거는 요 32학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들어야 할 졸업 학점은 32학점이고요. 그리고 한 학기 수강 가능 학점은 의료관리학과, 사회복지, 사회복지 계약학과는 최대 10학점입니다. 사회복지학과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 과목들은 3학점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요일, 수요일 1교시, 2교시 그렇게 수업들이 진행이 돼서 3학점 2개를 듣고 그리고 2학점 2개를 들으면 이제 10학점을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학과 그리고 의료관리학과는 최대 10학점까지 한 학기에 등록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정책학과, 시민사회 NGO, 글로벌 거버넌스, 또 정책학과, 계약학과는 최대 9학점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통 필수 과목이 있는데요. 저희 공공대학원에 있으면서 꼭 들어야 할 과목은 정규 과정 같은 경우에는 공공성으로의 초대 과목입니다. 네, 공공성으로의 초대 과목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들으셔도 됩니다. 저희 공공성으로의 초대는 공공대학원의 어떤 방향성을 좀 알려주고 그리고 공공대학원에 어떤 교수님들이 계시고 또 어떤 학과가 있고 그 학과에서 강조하는 공공성이라는 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또 배울 수 있는 이제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공공성으로의 초대가 필수 과목이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첫 학기에 공공성으로의 초대 이 필수 과목을 수강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성으로의 초대 과목이 필수 과목이고요. 그래서 때로는 졸업할 때가 다 되었는데 학생들이 저 공공성으로의 초대 수업을 안 들었어요.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이 공공성으로의 초대 과목 필수 과목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공공성으로의 초대 과목을 그러면 이제 등록하셔야 될 텐데, 수강 신청으로 등록하셔야 될 텐데, 그 수강 신청 등록에서는 이번 학기 공공대학원 정책학과 공공정책에서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는 사회복지학과 학생인데 공공성으로의 초대 수업을 들어야 한다고 들었어요 라고 해서 사회복지학과에서 이 수업을 계속 찾고 있으면 없습니다. 이 수업은 없고요. 네, 대신 공공대학원 정책학과에서 나와 있는 수업으로 공공성으로의 초대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서 그 수업을 수강, 등록하셔야 된다라는 것들 꼭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계약학과의 공통 필수 과목은 정규과정이랑 조금 다른데요. 현대사회와 공공성, 그리고 인류사회와 현대문명, 요 두 과목을 들으셔야, 그래야 이제 공통 필수로 인정이 되고 이 두 과목을 이수하셔야 졸업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정규과정과 또 계약과정 요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 헷갈리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헷갈리지 마시고 정규과정은 공공성으로의 초대, 계약학과는 요 두 과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필수 과목을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계약학과와 그 정규과정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일반 전공에 개설된 수업은 교차 수강 가능합니다. 저희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큰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의 그런 전공들의 수업을 본인이 원하면 들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나중에 좀 노인 복지와 관련해서 좀 기관을 운영하고 싶다. 비영리 조직을 좀 운영하고 싶은 나중에 비전이 있다. 라고 했을 경우에 노인 관련된 수업을 노인케어 수업에서 좀 들을 수도 있고, 사회복지학 전공에서 있는 수업들을 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나는 그게 비영리 조직이기 때문에 비영리 조직 관리와 관련된 수업을 시민사회 NGO에서 개설된 수업들을 들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나는 노인복지 정책과 관련된 수업들도 조금 듣고 싶어서 그러면은 공공정책에서 개설되는 좀 정책 수업도 좀 듣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여러 과목들을 좀 다른 전공들에서 들을 수 있다라는 거, 교차 전공, 교차 수강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강 신청을 하실 때 나의 전공만 보지 마시고, 나는 아동상담이니 아동상담 수업만 들어야지 뭐 이렇게 해서 아동상담 요 과목만 보지 마시고, 관련된 어떤 전공들, 뭐 사회복지학과, 뭐 노인케어, 또는 뭐 시민사회 NGO, 아니면 뭐 글로벌 거버넌스, 아니면 내가 노인에 관심 있다라고 하면 뭐 의료관리학과에 있는 수업들, 그렇게 조금 다른 과들도 좀 보시면서 저희 공공대학원에 있으면서 여러분이 좀 다학제적인 접근들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주의하실 부분은 정규과정으로 이제 들어오신 분들은 계약학과 수업을 들을 수 없고, 또 계약학과로 들어오신 분들은 정규과정 수업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거 수강 신청을 할 때 이 정규과정 수업만 들을 수 있게 좀 해놓고, 또 계약학과는 또 계약학과만 들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적으로 좀 구분이 되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저희 그 시스템 상으로, 그 인포21이라는 그 컴퓨터 시스템 상으로 이게 분리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함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간혹 정규과정 학생이 과목명만 쫙 보고 나 계약학과에 있는 이 과목이 너무 관심이 있어서 이 과목을 좀 내가 듣고 싶다라고 해서 그걸 등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어렵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확인을 하고 행정실에서 이 수업은 못 들으니 다른 정규과정 수업으로 들어주세요, 이렇게 좀 요청을 하곤 하거든요. 그래서 꼭 정규과정 그리고 계약학과 뭐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수업들을 잘 확인하시고 본인이 그거를 잘 수강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학과는 저희 그 계약학과로 개설된 수업은 산업체와 협약을 맺어서 개설된 과목으로서 해당 전공 학생들만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타 전공자가 수강 신청이 불가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사회안전계약학과 이제 학생들이 있는데 사회안전은 이제 사회안전과 관련된 뭐 재난 관리 뭐 이런 것과 관련돼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나 교육이 필요하니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이러한 수업들 좀 해주세요라고 이제 요청이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맞춤형 교육이 이제 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뭐 철도안전 전공도 그렇고 그리고 행정학 전공도 그렇고 그래서 맞춤형 설계가 된 과목들이고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정규과정 학생들이 계약학과를 들을 수 없고 또 계약학과 학생들도 정규과정 수업을 들을 수 없다라는 것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졸업하기 위한 필수 요건으로 첫 번째로는 32학점 들으셔야 되고, 자, 32학점의 수업을 들으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5학기 때 내가 논문을 쓸 건지 안 쓸 건지 생각을 하셔서 논문을 쓴다라고 하면 이제 논문 지도 뭐 하셔야 되고 들으셔야 되고, 나는 논문을 듣지 않고 논문 대체를 듣고 졸업할 거야. 나는 논문을 쓰기보다는 현장에서 정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수업들을 조금 더 듣고 지식을 좀 더 쌓고 졸업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논문 대체 수업을 3개 더 듣고 졸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졸업 요건으로는 32학점, 그리고 논문을 쓰거나 논문 대체, 그리고 나서 또 하나는 종합시험 패스가 있습니다. 네, 종합시험은 여러분 4기나 5기 때 응시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전공 2과목을 하셔야 되고 2과목이 80점 이상이어야 패스가 가능하십니다. 네, 그리고 종합시험은 여러분들 이제 준비할 때가 되었을 때 공공대학원 저희 행정실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네, 이번에 종합시험 그 대상자는 이렇게 되고, 그러니 이 과에서는 뭐 이런 과목들이 있고, 이런 과목에서 이러한 그 문제들이 나올 수 있으니 준비하시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예상 문제들, 그 문제들 중에 뭐 몇 개가 나올 것입니다 라고 안내를 해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수업 잘 들으시고 그 수업에 있던 내용들 잘 기억하시고 그런 다음에 종합시험을 잘 준비하신 다음에 시험을 보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꼭 80점 이상으로 모두 패스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종합시험을 패스해야 여러분들이 졸업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논문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 내가 대학원에 왔으니 좀 논문을 좀 써보고 싶다라는 학생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래서 논문을 이제 예상하고 또 논문을 좀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은 먼저 이제 수업으로는 요 3가지 논문 연구 1, 논문 연구 2, 그리고 논문 지도 또는 논문 대체 뭐 요렇게 3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정석으로는 이제 3학기에 논문 연구 1을 수강 신청하고, 그러니까 논문 연구 1은 뭐냐면 지도 교수님을 결정하고 그리고 간략한 논문 계획서를 제출하는 게 논문 연구 1입니다. 그러고 나서 4학기 때 논문 공개 발표를 하고, 네, 논문 공개 발표를 해서 나는 이런 논문, 뭐 쉽게 생각하면 약간 프로포절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논문 공개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논문을 쓴 다음에 5기 때는 논문 지도를 받고 나서 마지막 최종 심사를 하는 게 이제 논문 지도입니다. 그래서 3기, 4기, 5기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약간의 정석이고, 또 그렇게 하면 또 학생들이 조금 더 논문에 집중하면서 좀 좋은 논문을 쓸 수 있는 약간 타임라인이 될 수 있는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요 3기, 4기, 5기가 좀 어려운 학생들이 있죠. 여러 부분들 조금 늦게 시작한다거나 늦게 논문을 쓰겠다고 생각했다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 논문 연구 2와 논문 지도를 한 학기에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4학기 때 내가 좀 늦게 고민을 하다가 늦게 좀 논문을 쓰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4학기 때 논문 연구 1, 그래서 논문 지도 교수님을 결정하고 그리고 뭐 논문 계획서를 제출했고, 그 다음에 5학기 마지막 학기 때 내가 마지막 학기 처음에
이 논문 연구 2, 논문 공개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끝날 때쯤에 논문 지도지 최종 발표를 하는 그렇게도 가능은 합니다. 네, 가능은 하죠. 네, 가능은 한데 조금 학생이 정말 이제 부지런하게 좀 서둘러야 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학생들은 그러면 논문 연구 1과 2를 한 학기에 동시에 그러면 수강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논문 지도 교수를 결정하고 논문 계획서도 내고 그 다음에 뭐 학기 좀 끝날 무렵에 공개 발표까지 할 수 있는 이 논문 연구 1과 2가 같이 가능합니까? 라고 묻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것은 불가합니다. 네, 그래서 논문 연구 1, 2, 논문 지도 요 세 개를 이수하셔야 그래야 논문 이제 패스 통과가 된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논문 대체 수강하는 학생의 경우 나는 뭐 논문도 논문이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학원에서의 나이 지금 일하는 곳에서 도움이 될 만한 조금 수업들을 더 듣고 그 수업을 듣고 내가 이걸 어떻게 내 현장에 좀 적용할 것인가를 좀 고민하고 싶다라고 해서 좀 수업을 더 듣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이 논문 대체를 수강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5학기 때 어떤 학생들은 논문을 쓰겠다라고 하는 학생이 있고 이제 어떤 학생들은 이제 논문 대체로 하는 학생들이 있죠. 다만 이제 논문을 쓰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좀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야겠죠. 왜냐하면은 이 논문 연구 1, 2, 논문 지도까지 다 들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미리미리 계획해서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논문 대체는 반드시 5기에 마지막 학기에 수강 신청하셔야 되고 미수강한 과목 3과목을 논문 대체로 여러분들이 수강하시는 겁니다. 자, 어떤 학생 그런 학생이 있어요. 내가 4기에 수업을 좀 많이 들었는데 이거 논문 대체로 인정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거는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논문 대체는 5기. 그러니까 4기까지 모든 수업을 이수한 다음에 이게 논문이냐 논문을 쓸 것이냐 안 쓸 것인가를 결정했을 때 논문을 안 쓴다라고 했었을 때의 대체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마지막 5기에 그 수업을 3개 들은 수업을 논문 대체로 인정해 준다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요. 자, 논문 대체 과목 3과목은 논문을 대신함으로 졸업학점 합계 미포함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3과목 80점 이상 패스입니다. 그래서 뭐 이전까지 수업 성적 너무너무 좋아. 다 막 A 받고 막 A뿔도 받고 막 그랬는데 마지막 학기에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이 논문 대체 수업 중에 하나가 80점 이상이 못 나왔다. 이제 그러면 졸업하기 좀 어려운 그런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5학기 때 이제 논문 대체 수업은 80점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부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32학점 수업으로 32학점 플러스 논문 대체 3과목을 이수해야 논문 대체를 내가 선택한 학생들은 졸업의 요건을 갖추게 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수강신청 시스템 좀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제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뭐 수강 신청을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직 조금 못 하시거나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 저희 인포 시스템, 네, 인포 21 그 포털 시스템에 들어가면 여기에 공공대학원에서 제가 조금 전에 공공성으로의 초대 말씀드렸죠. 공공성으로의 초대는 정책학과에서 개설된다. 여기서 학과를 다 이제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 정책학과 뭐 공공정책 요게 나왔지만 여기 밑에 쫙 이제 여러분들 전공이 막 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각 그 전공을 보시면서 어떤 수업들이 개설되어 있나 막 보시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생들은 나는 노인케어에 관심이 있어서 노인케어 수업만 딱 했더니 요거 4개밖에 안 뜨던데요. 그래서 나 4개만 했어요. 라고 하는 분들 계시는데 꼭 그러지 않으셔도 여기서 다양한 전공들을 좀 보시면서 어떤 수업들이 있고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가를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 수강 신청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여기 뒤쪽에 보면 이제 강의 계획서들이 막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 계획서 보시면서 이 수업은 수업 목표가 무엇이고 이 수업은 과제가 어떻게 되고 이 수업은 어떠한 내용을 배우는지에 대한 것들도 좀 구체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화면을 넣었고요. 그래서 이제 공공성으로의 초대를 여러분들이 등록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공공대학원 정책학과를 이렇게 딱 누르면
여기에 공공성으로 초대 과목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논문을 쓰겠다라고 한 학생들, 논문 연구, 원투, 논문 대체 뭐 이런 것들 다 지금 여기에 그 정책학과에 지금 리스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 논문 연구 1 그거 등록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했었을 때 여기 정책학과로 하시면 요 논문 연구 1, 2 이렇게 등록해서 여러분들 수강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제는 제가 각 과에서 조금 좀 특징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희 되게 다양한 과들이 있는데 먼저 이제 시민사회 NGO학과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글로벌 거버넌스 이 두 과는 현장 연수가 필수입니다. 네, 그래서 현장 연수가 필수니까 글로벌 거버넌스 학과 현장 연수를 수강 신청하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민사회 NGO학과 학생들은 조금 전에 보여드리는 화면에서 요 글로벌 거버넌스 학과를 클릭하셔서 현장 연수를 꼭 수강 신청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시민사회 NGO 학과의 필수 과목은 졸업식까지 꼭 들어야 할 필수 과목은 요거 인간과 시민정치, 시민사회 4.0, NGO 전략 요 세 과목 중에 두 과목을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꼭 아셔야 할 것 같고요. 자, 글로벌 거버넌스 학과는 마찬가지로 현장 연수가 필수인데 졸업시까지 요 세 과목 중에 두 과목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각 전공에서 조금 이렇게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이어서 시민사회 NGO 글로벌 거버넌스인 학과 학생들은 요거를 조금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사회복지학과 아동상담 트랙 학생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국제개발협력 트랙, 여기 사회복지학과는 아닌데 이제 국제개발 여기 트랙과 관련된 부분들, 트랙 신청자는 트랙에 맞춰 수강 신청을 하셔야 되고 2기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이 트랙에 있는 이 과목들, 어떤 과목을 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 학교생활 안내 책자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그 학사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 말씀드렸고 또 학교 생활과 관련된 부분들 말씀드렸습니다. 그 덧붙일 내용은 여러 가지 정보들은 실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굉장히 짧은 시간에 제가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고 이거 말고 다양한 여러분들이 이제 있다 보면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 질문들과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 행정실에 문의해 주시고요. 행정실에 문의해 주시고 또 학교에 오실 때 행정실 와서 또 문의해 주시고 이제 그러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부탁드릴 부분은 행정실 저희 홈페이지가 있어요. pnc.khu.ac.kr 홈페이지에 여러 정보들을 많이 올립니다. 공지사항 같은 것들을 많이 올리는데 이제 학생들이 못 봤어요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에 입학하셨으니 공공대학원에 어떠한 일이 있는지 좀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본인이 좀 챙겨서 좀 정보도 찾으시고 그러기 위해서 좀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들도 좀 정기적으로 확인하시고 그리고 학교 이메일도 만드셔서 학교에 있는 소식들도 좀 받아보시고 그리고 이메일도 정기적으로 체크하셔서 교수님이 뭐 그 주는 공지사항들 또는 이 캠퍼스를 통한 공지사항들 이런 것들 잘 확인하셔서 놓치는 정보 놓치는 정보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오늘 이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너무너무 환영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공공대학원에서의 생활에서 정말 많은 이제 사람들도 얻고 그리고 교수님들과도 많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지식적으로도 많은 것을 얻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마치고요. 오리엔테이션 끝나고 또 여러분들을 캠퍼스에서 또 만나고 대면으로 만나고 또는 뭐 비대면 수업에서 만나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다양한 공공대학원의 행사들 속에서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네, 여러분들 진심으로 응원하고 또 공공대학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